그렇게 드디어 정식 디자이너가 돼서 저는 정말 멋진 디자이너가 됐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몰골이 안 좋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영상도 만들었다 지웠다가 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하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흙수저 디자이너라는 건 뭐 흙수저라는 말이 뭐 디자이너한테만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디자이너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해당이 되고요. 많은 분들한테 그 왜 디자이너가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10이면 9 정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들을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독이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보통 그렇게 그림에 취미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데 가정 형편이 좀 좋고 그림을 그리는 걸 어느 정도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본인도 공부를 잘하고 본인의 미래에 대한 미술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게 되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뜩이나 가난한데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학창시절에 이렇게 뭐 뛰어나게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고 해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 사실 미대 쪽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이제 잘하는 게 미술 쪽이었으니까 그쪽 관련된 학과를 찾다가 이제 시각디자인과를 찾고 입시를 봤을 때 떨어졌죠. 재수를 했는데 이제 또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학원을 가게 됐고, 뭐 형편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를 다 댔고, 보통 1년 코스인데, 같이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 보니까 1년 공부하고 어디 취업했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출력소나 인쇄소 쪽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기 싫어서 저는 1년 또 공부를 했어요. 더 이제 다른 컴퓨터 그래픽 관련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총 2년을 공부를 했는데 첫 직장이 제가 이제 지난번 티저 때 출력소였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출력소는 아니었고요. 그 아주 작은 규모의 디자인 회사였는데 정말 번개처럼 빨리 나와서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첫 급여가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없어지면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뭐 한 달인가? 뭐 2달도 안 돼갖고 이제 그만뒀는데 아는 제 형님 통해서 어떤 회사에 취업이 됐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근데 뭐 역시 거긴 디자인 회사는 아니었고 충무로에 있는 그 사진 스튜디오였어요. 그 사장님이 사진을 이제 잘 찍으시는 분이고 이제 거기에 제가 가서 뭘 했냐면 지금 참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하긴 한데 그 사장님이 어떤 회사에서 그 사진 관련된 무슨 장비를 산 거예요.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니까 필름 카메라로 찍으면 그 필름을 그 스캐닝을 해서 컴퓨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 데이터를 합성을 해서 다시 필름으로 만드는 그런 기계였어요. 근데 그 기계를 만든 회사가 이제 저를 오퍼레이터로 같이 기용을 한 거죠. 근데 저도 그 기계를 다룰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이제 6개월 정도 거기 근무를 했는데, 뭐 출근을 해갖고 한 것도 별로 없고요. 그냥 뭐 시키면 술심부름하고, 그 사장님이 저녁에 꼭 술을 드셨거든요. 그때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치킨 사와라, 술 사와라, 담배 심부름도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그랬던 시기였는데 그 사장님이 한 6개월 정도 후에 그 장비 안 사겠다고 다시 되돌려 보내니까 이제 저는 또 백수가 된 거죠. 그래서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가 거기서 이제 일할 때 그 기계를 팔았던 분이 저를 좀 잘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진짜 이제 그땐 정말 출력소였어요. 그 출력소에 이제 취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내가 출력소에 가나, 뭐 물론 그
학원 졸업하고 디자인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1년 동안 그 출력소는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좀 디자인, 그러니까 정말 어렸던 거죠. 철도 없었고 나이도 되게 어렸었고 그냥 막연히 싫었어요. 왜 내가 여기서 출력 일을 하나 그랬었었는데 이제 맥킨토시가 거기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점이 이제 DTP, 그러니까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고 이제 그 막 필름 자르고 붙이고 이제 이런 시절이 이제 지나가고 그 전자출판이 도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가 한번 크게 이제 맥킨토시 바람이 불어올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맥킨토시 관련된 사업이 정말 잘 될 때였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 갖고 이제 저를 그쪽 출력소에 그 취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과장님 한 분이랑 저랑 이제 다른 여직원이랑 이제 셋이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출력소에서 처음으로 맥킨토시를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루는지는 전혀 몰라고 취업을 한 거예요. 저를 취업시켜준 사람이 그 얘 되게 맥킨토시 잘한다고 그러고 넣어줬는데 전 맥킨토시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좀 그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사실 그 맥킨토시를 잘 쓰던 사람들도 별로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킨토시를 처음 보고 참 많이 신기했고 제가 MS 도스를 쓰던 시절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맥킨토시에 굉장히 흥미가 많았고 관심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그때 맥킨토시를 참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때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작업한 거를 가지고 오면 이제 그때 이제 대부분 그 하드디스크로 가져왔거든요. 데이터로.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한 걸 열어서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컬러 프린터나 이제 인쇄용 필름으로 뽑아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출력소에서. 근데 그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작업이 정말 멋있는 경우들도 있고 되게 작업을 잘한 사람들 걸 많이 봤거든요. 그때 이제 알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작업 한 거 보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알려달라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봤었고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보고 많이 놀랐던 게 어도비 사죠. 포토샵, 일러스트. 근데 이제 쿼크 지금은 이제 안 쓰죠 많이. 지금은 이제 인디자인 많이 쓰는데 그때 포토샵 일러스트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워본 사람이 이런 기법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놀랐었어요. 그때 포토샵 버전이 2.5 일러스트 버전이 88 버전, 일러스트 버전이 4 버전인가 그랬어요. 진짜 옛날 버전이죠.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출력 일을 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었고 그때 이제 열심히 그 포토샵 공부를 이제 그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가 있어서 출력실이 이제 6시, 7시쯤에 이제 문을 닫으면 집에 안 가고 몰래 셔터 내려놓고 안에서 이제 혼자 공부를 했어요. 포토샵이나 이런 거 이제 쓸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면.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도 한번 보고 뭐 어떻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건지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흥미있었고 그때 이제 3D 프로그램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3D 프로그램도 한번 돌려보고 정말 밤낮으로 집에 버스 끊기 전까지 항상 거기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참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출력소에 그냥 1년 정도 가까이 있었는데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손님이 딱 들어오는데 이제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딱 들어온 손님이 그 아는 동생인데 여자애인데 그 같이 디자인 공부를 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작업한 걸 출력하러 온 거예요. 제가 있는 출력소로.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 정말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디자이너가 돼서 그 작업한 거를 출력을 하러 왔는데 저는 그 동생이 작업한 걸 출력해주는 출력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했어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되게 잘 돼서 잘 풀려서 그 대학로에 있는 디자인 회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됐다, 되게 부럽다 라고 생각을 했고 속으로 나도 꼭 디자이너가 돼서 저 친구처럼 좋은 디자인 회사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좀 있었었죠. 그때 참 기억이 좀 나네요. 이제 그렇게 한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출력 일을 계속 했는데 이제 저를 그쪽에 취업을 시켜주신 분이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이제 강남에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쪽으로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역시 출력소였어요, 거기도. 그래서 진짜 뭣도 모르고 따라갔죠. 나이도 어렸을 때고, 급여나 이런 부분도 생각 없이 그냥 아는 분 따라서 이제 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출력소였어요. 근데 조금 달랐던 게 회사를 만든 분이 장비를 파는 용도로 만든 출력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만든 장비를 시연해보고 사람들을 사게끔 하는 굉장히 고가 장비인데, 그때 이제 칼라 프린트, 칼라 출력기, 그 다음에 이제 인쇄용 필름 출력하는 이 정도밖에 없는 출력소였는데, 그때가 92년, 93년이었는데, 그때 칼라 복사 한 장이 A4가 3,000원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A3가 6,000원이었고, 지금 A4 칼라 출력 250원이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그때 짜장면 값이 한 2,000원? 1,500원 이럴 때였으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근데 그걸 또 복사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출력소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역시 그때도 똑같이 그 전에 출력소 있듯이 이제 업무 끝나면 셔터 내려놓고, 그때는 이제 그 앞에가 이렇게 출력실이고 그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약간 사무실 같은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불을 꺼놓고 뒤쪽에서 이제 그 불 하나만 켜놓고 컴퓨터로 이제 맥킨토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랬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퇴근 안 하고 거의 매일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워낙 좀 성격이 또 내성적이고 친구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내가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1도 없었고요. 그냥 그때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집에 안 가고, 퇴근하면 집에 안 가고 버스 끊길 때까지 계속 그렇게 앉아갖고 이제 혼자 공부하고 해서 책 사놓고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항상 책 보고, 그때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고 이래서 항상 책으로 보고 공부하고 이제 그랬었었죠.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가 맥킨토시가 이제 디자인 회사를 주축으로, 충무로, 강남을 주축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던 시기라, 그때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회사에서 야, 맥킨토시 좋다더라 그래갖고 한 대당 진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 샀는데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그림은 잘 그리니까 가서 보면 포토샵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 브러쉬 이런 걸로 그림 그리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몇 년 동안 스킬을 쌓다 보니까, 출력소니까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디자이너분들이 오거든요. 이제 오면 이제 출력소에서 일을 하니까 물어봐요. 혹시 이런 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러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 신사동에 어디를 가면 맥킨토시를 되게 잘하고 포토샵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력보다 제가 이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에서 시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컴퓨터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 달라거나, 아니면은 3D로 좀 만들어 달라거나 합성을 해 달라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출력을 해서 버는 매출보다 그 매출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고, 아무래도 이제 출력 일보다 그 일이 훨씬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스킬도 올라가서 더 좋았고,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그 금강재화 랜드로버 제작한 구두 회사죠, 신발. 그 회사 분들이 디자인 팀에서 그 여자분들인가 2명인가 왔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관련해 합성을 하고 싶은데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강제회에서 이제 되게 멋진 구두가 신제품이 나왔는데, 명동 한복판에 건물 위에 이제 그 큰 광고판을 만들고 싶은데, 그 수제화거든요. 근데 정말 멋진 그 수제화를 그냥 생으로 갖다가 날 것으로 올려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여기를 와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수제화다 보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처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을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수제화 느낌이 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갖고 오신 수제화 사진을 이렇게 스캐닝을 해갖고 컴퓨터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출력을 해서 컬러 프린터를 크게 해서 그 위에다 트레이싱지를 놓고 연필로 똑같이 스케치를 한 거예요. 좀 진하게 스케치를 이제 삭삭삭삭삭삭 해서 그거를 포토샵으로 이제 합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구두 위에다가 약간 스케치 하듯이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금강제와 디자인 팀들이 와갖고 이제 다 뒤집어진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하느냐.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합성이라는 건 있죠. 믿기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합성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재판집이라고 그 필름, 그러니까 인쇄 필름 만드는 집이 있거든요. 재판실이라고 있는데, 그 인쇄 필름을 가지고 가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위로, 정말 가위로 자릅니다. 정말 가위로 잘라서 다른 필름 위에다 얹혀요. 그리고 다시 촬영을 하거든요. 그거를 합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정말 허접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매cin토시가 나오면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어떤 여자분인데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되게 이렇게 뭔가 쭈삣쭈삣하게 이제 사진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진을 2장을 들고 오셨길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이제 복사하러 오신 줄 알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산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분이라 이분을 이렇게 따서 산 사진 위에다 올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정말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포토샵으로. 되게 뭉클하기도 했는데, 그거를 해드리고 이제 돈을 받고 했었거든요. 그런 일을 해서도 돈을 받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소문이 계속 많이 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7시 정도쯤에 출근을 하면, 월수금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출력소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 강의를 해드려요. 디자인 회사 대리님 과장님들한테. 강의도 하고, 낮에는 출력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회사 분들 와서 이제 컴퓨터 합성 일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 주면 그거 받고, 그리고 제가 그때 오토캐드까지 썼었거든요. 그래서 오토캐드도 혼자 다 독학을 해서 썼으니까 건물도 올리고 3D도 만들고 합성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월급이 70만 원이었는데 그런 작업 한번 해주면 보통 한 150, 2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조금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어느 날 잠깐 와봐라, 너 잠깐 와봐라. 그래서 이제 사장님을 이제 뵈러 갔더니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요즘에 어떤 일들 하는지 다 알고 있다. 회사 매출에 도움도 많이 주고 있고 그런 부분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가급적이면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월급을 좀 올려주세요, 또는 직책을 달아주세요, 이런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전 디자인 전문 회사에 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뭐? 네가 무슨 디자이너가 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냉소적인 그런 비웃음 같은 거.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출력소에서 일하는 녀석이 무슨 디자인을 하겠다고, 디자인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꼴랑 어디 학원에서 조금 배운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조금 일 좀 한다고 좀 건방져졌네, 헛바람 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냥 무조건 디자이너가 되겠다, 나는 무조건 디자이너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솔직히 말은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해서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방법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말렸죠. 그냥 너 잘하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해. 이렇게 사람들이 너 많이 찾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냐면, 저는 이제 디자인을 처음 배울 때 에어브러쉬를 배웠습니다.
에어브러시 아시나? 그쪽, 그 예전에 디자인, 그 우리 흔히 얘기한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겁니다. 그게 툴인데, 그 에어브러시를 배우고 딱 1년 만에 포토샵 일러스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에어브러시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포토샵 일러스트보다 더 좋은 툴이 나오면 저거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뭐 그때 가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올 거다. 그리고 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루는 툴이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뭐 누구나 다 쓰는, 정말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다 쓸 수 있는 툴이 될 것이다. 결국 디자인을 잘하고 싶었지 그 오퍼레이트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정말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열망에 쌓여서 출력을 하던 어느 날이었는데, 출력실에 그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때 강남에 이제 디자인 회사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거기 이제 뭐 사장님도 오시고 실장님도 오시고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와서 출력을 해가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꽤나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도 물어보고, 친분이 있던 사장님이 어느 날 이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앞을, 그 출력소 앞을 항상 지나다니는데, 매일 퇴근할 때 출력소가 큰 대로변에 있었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자주 막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퇴근을 할 때 지나가면서 항상 보시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제 셔터는 내려가 있고 불은 꺼져 있는데, 저 안쪽에 불이 켜져서 제가 항상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셨대요, 매일.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날은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뭐 하시는 거냐고, 밤에 안 가시고 뭐 9시, 10시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시길래, 아, 제가 그 뭐 출력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냥 그 디자인이 하고 싶어서 이제 밤에 그냥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면 우리 회사에 한번 와서 그 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아, 그때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이렇게 닭살이 돋는데, 벌써 디자이너가 된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너무 뭐 복권 맞은 것처럼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디자인 회사에서 와서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던 데가 한 3군데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디자인을 잘해서 거기서 데리고 가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맥킨토시를 잘 다루고 컴퓨터 그래픽을 잘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트렌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컴퓨터 합성이나 이런 거를 해서 저를 좀 이제 한번 그 활용을 해보려고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곳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처음으로, 예, 정식으로 디자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포인트는, 출발점이 늦은 흑수저 디자이너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디자인으로 한번 부딪혀 보겠다라는 생각 말고 디자인과 연관된 다른 것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그쪽 사람들이 원하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디자인 때문에 제가 디자인 회사를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고 컴퓨터 그래픽을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간 것처럼, 그런 포인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디자인 회사들이 여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그 사업 개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들도 언제까지 그렇게 오프라인 디자인만 고집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제가 95년도에 정식 디자이너가 돼서 강남 논현동에 디자인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저는 정말 멋진 디자이너가 됐을까요?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막 그러던데, 드라마와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얘기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또 궁금하셔야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테니까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 들어가자마자 정말 엄청난 절망을 했습니다. 4년째 나온 디자이너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출력소 직원이 흑수저 디자이너가 된 것 뿐이에요. 디자이너가 된 게 아니고.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재미나게 다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